안녕하세요. 어이 부러워. 떨리네. 좀 해주세요. 긴장되네. 커트 보였어? 네. 옆자리 친구들 안녕하세요. 옆자리 남자입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세무사 합격하신 선배님 두 분을 모시고 남은 세무사 시험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팁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 자, 먼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진영태 세무사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김지훈 세무사라고 합니다. 지금 이거 영상 찍는 시점이 시험이 약 한 달 반 정도 남은 시점인데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한번. 사실 저는 오히려 현재 공부하고, 잠깐만. 천천히 하세요. 갑자기 긴장되네. 먼저 하면 안 돼요? 아유, 먼저. 나 사실 전혀 생각지 않고 와가지고. 긴장되네, 갑자기. 이제 말하면 돼. 네, 지금 혹시 시험이 한 44일 정도 네네. 남았다고 말씀 주셨는데, 아마 사실 지금 시점쯤 되면 불안하기도 하고, 또 한편으로는 시험이 좀 더 남았으면 좋겠다, 뭐 이런 생각하시는 수험생분들도 있을 수 있겠는데, 오히려 더 특이사항 없이 현재 해오시던 대로 제가 보겠을 때는 페이스를 유지하는 거, 그러니까 큰 루틴이 흐트러지지 않고 페이스를 유지하는 게 저희 이 시점에서 오히려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 같고요. 또 날씨가 이제 환절기다 보니까 건강관리 먼저 가장 유의해 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. 저도 이제 좀 많이 떨어져 보다 보니까 떨어졌을 때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냐면, 올해는 어차피 안 될 것 같다라는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가 조금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약 한 40일 정도 남았는데, 이번에 해도 안 될 것 같은데? 막 이런 생각들이 아마 드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. 저도 그렇게 했었고, 어차피 올해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쉬엄쉬엄 하자, 설렁설렁 하자,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수가 있는데, 그것보다는 좀 합격을 위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, 이제 좀 공부를 많이 했으면 많이 한 대로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시점에서 동차생, 유예생, 장수생 이렇게 레벨을 나눠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수험 기간이 좀 길었던 편인데, 장수생 입장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, 아무래도 공부 기간이 길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퍼뜨려놓은 게 되게 많으실 거예요. 그래서 저는 남아있는 약 40일 기간 동안 퍼뜨려놨던 걸 모으는 과정이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시험 스케줄에 맞게 모의고사로 감을 유지해 주시는 거, 이 부분이 저는 되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좀 오래전 일이라서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동차 때는 놀았습니다. 유예 때는 조금 열심히 했는데, 동차 때 이게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런 얘기들이 뭐였냐면, 어차피 동차 때 안 된다,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. 그러니까 어차피 해도 안 돼, 동차생일 때 합격할 수 있겠냐, 어차피 너는 안 된다, 이런 얘기들을 주변에서 들으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심적으로 어차피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, 동차 때. 근데 진짜로 동차 때 합격했던 이제 후배들이나 친구들이나 이런 애들을 보면 그런 말을 귀담아 듣지는 않더라고요. 그러니까 동차 때도 그냥 빡세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붙는 친구들도, 저도 워낙 이제 공부를 오래 했었다 보니까 그런 분들도 좀 봤고, 유예 때도 똥유예 이런 얘기 하잖아요. 똥유예. 유예인데 실력이 없는 애들 똥유예 이런 얘기들을 좀 하는데, 흐트려 놓은 거 이제 모은다고 얘기를 했잖아요. 그러니까 좀 그냥 이렇게 흘러가듯이 공부하는 게 아니라,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 딱 합격할 수 있게 가져가야 될 것들, 이런 거 딱 가져가고 좀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 싶어. 그냥 1부터 100까지 이렇게 다 보는 게 아니라, 진짜로 이제 점차 중요한 것들 위주로 보고, 좀 덜 중요한 것들은 그냥 이해하는 식으로, 좀 약간 물론 그것도 이제 아예 모를 수는 없으니까 그냥 좀 이해하는 식으로 이렇게 가져가면 좀 더 낫지 않을까. 근데 이거는 동차나 유예나 장수나 조금 다 비슷한 것 같아요. 그냥 중요한 거 위주로 정말 집중해서 공부하고, 그리고 이제 좀 덜 중요한 것들은 그렇다고 아예 안 볼 수는 없으니까 좀 약간 이해하는 식으로 좀 힘을 빼고 가고, 중요한 것들은 힘을 좀 주고 가고, 이런 게 지금 시점에 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
네, 사실 근데 이 40일 남았을 때 되게 불안하고 어떻게 보면 예민한 시기인 것 같거든요. 그래서 막 주위에서 뭐 다른 수험생분들이 요즘 뭐가 이게 중요하다더라, 뭐 어떤 선생님이 이걸 뭐 강조하셨다더라, 사실 이런 얘기가 엄청 많이 들리실 거예요. 되게 현혹될 수 있는데 사실 이 시험이라는 게 제가 공부해오던 그 중요한 것들만 제대로 풀어낼 줄만 알면 어차피 저희가 뭐 만점 맞는 시험이 아니고 모든 걸 다 풀어내야 되는 그런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걸 만들지 말라는 거죠. 기존에 해오셨던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듯이 잘 모아서 시험장에서 잘 풀어낼 수 있는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면은 또 이걸 안 물어보는데 시험장에서 내가 공부 안 한 게 나왔어요. 그러면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을까요? 아니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? 시험장에서?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진짜 아예 모르는 주제가 나왔다, 그러거나 전혀 준비가 안 된 부분이 나왔다 그러면 일단 제가 준비했던 예를 들어서 중요 멘트들 있잖아요. 네. 판례나 뭐 국세기본법에서 여러 가지 그 중요 멘트들을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. 뭐 쉽게 말하면 뭐 원격 해석이라든지 뭐 실질과세라든지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. 뭐 조세평등주의 뭐 그런 내용이라도 쓰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내가 준비했던 부분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쓰고 여유가 있으면 다시 돌아와서 쓰는 그렇게 했었거든요, 저는. 저는 우선 아예 모르는,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이제 좀 합격했을 당시에 이제 연도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, 이제 그 전에는 뭐 거의 좀 약간 좌절하다시피 했고, 합격 안 못했을 때에는, 근데 합격했을 당시에 시험지를 받았을 때 우선 회계학 1부나 회계학 2부는 아는 것부터 먼저 풀었어요. 아는 것부터 우선 먼저 싹 다 해서 풀고, 그리고 나서 이제 모르는 것들 중에서 이제 조금 그나마 좀 아는 것들 위주로 해서 풀었고, 결국에는 그 부분은 다 틀렸던 것 같아요, 보니까. 그러니까 회계학 1부, 2부는 우선 확실하게 자기가 아는 것들, 확실하게 자기가 아는 게 50% 이하면은 이거는 뭐 붙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, 확실히 자기가 아는 것들이 50% 당연히 이상이어야겠죠. 내가 확실히 답을 맞출 수 있는 거, 이런 것들 위주로 먼저 풀었고,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제 잘 모르는 것들 뭐 이런 것들도 우선 손을 안 대진 않았어요. 다 이제 손을 댔고 부분 점수라도 이제 맞아야 되니까. 그리고 세법학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세법학 1부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아는 내용이 나왔어요. 세법학 1부 때는 제가. 근데 세법학 2부 때는 제가 조세특례제한법 쪽이 아예 모르는 내용이 나왔었어요. 조세특례제한법이 아예 모르는 내용이 나왔었고, 부가세법은 제가 이제 그 전날 본 게 똑같이 나와가지고 저는 그거 진짜 완전히 좀 거의 완벽하게 썼다고 생각을 해요. 조세특례제한법이 아예 제가 모르는 내용이 나왔었다 보니까, 그때 우리 김지훈 세무사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아무래도 세법을 많이 보면 이제 법리들을 많이 보잖아요. 아까 얘기했던 엄격해석 원칙이라든지 뭐 조세법률주의, 뭐 실질과세 원칙, 이런 것들 법리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그냥 내 나름대로 해석해서 그냥 썼던 것 같아요. 이거를 제가 실제로 이러한 이제 그 실제 사례가 있으면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좀 약간 법리적으로 해서 풀어가지고 썼던 것 같아요. 예. 모르는 게 나와도 좀 최대한 좀 침착하게 내가 아는 내용을 이제 풀어서 쓰는 게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특히나 이제 세법학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분들이 뭐 후배, 선배, 뭐 동료, 동기들이라고 생각하시고, 뭐 마지막으로 시험에 있어서 뭐 한번 기분이 되는 말씀, 세무사 되면 정말 좋다, 이런 세무사 뽕! 세무사 뽕 한번. 지금 엄청 힘든 시기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많았기 때문에 힘드실 거라고 되게 생각이 드는데, 본인의 그 청사진만 생각하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. 자기가 몰랐던 부분도 생각이 날 거고, 괜히 불안한 게 되게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. 동차생이시던 뭐 장수생이시던 이 시점에 멘탈 관리를, 합격 후에 자기 그 되게 멋있는 모습, 내년 뭐 3월 그때 수습 받으실 때 정장 입고 강남 한복판을 걸어다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특별한 상황을 만들지 마시고, 갑자기 주말에 뭐 술을 많이 드신다든가 뭐 GS 끝나고 뭐 다른 모임을 갖는다는 그런, 그러니까 예상을 벗어나는 일을 하지 마시고 최대한 자기 영역 내에서 건강관리 하시면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마무리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세무사 뽕이라고 하니까, 그래서 세무사라는 직업은 좀 전문직이잖아요. 어딜 가도 이제 대우를 받는다는 거예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최소한 우리나라에서 최소한 난 세무사다. 내가 뭘 하든 업체 대표님을 만나든 뭐 업체 실무진을 만나든 아니면 뭐 무슨 모임을 가든 뭘 하든 어떤 걸 하든, 왜냐면 다들 죽을 때까지 따라가는 게 이제 세금이라고 하잖아요.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부동산, 뭐 양도소득세, 뭐 취득세, 재산세, 뭐 종합부동산세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세율도 올린다고 하죠. 그러니까 뭐 소득세며, 뭐 법인 운영하시는 분들은 법인세며,
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거든요. 그러니까 거의 뭐 나이가 어리거나 많거나 이런 걸 떠나서 저를 굉장히 호감 있게 대해주는 게 좀 느껴지는 뭐 정도니까 그런 게 조금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 소득도 뭐 좀 괜찮고 나쁘지 않고요. 뭐 이런 거 저런 거 종합적으로 좀 따져봤을 때 좀 괜찮은 직업이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또 이렇게 옆에 때깔이 좋지 않습니까? 정말 다르죠. 저희들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같이 합격의 기쁨 누리셔가지고 저도 이렇게 멋있는 양복 입고 카메라 앞에 설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럼 여러분들 시험 때까지 계속 열심히 하시고요. 계속해서 열공질공 받고 파이팅! 파이팅!